기후변화로 인한 폭우와 가뭄이 일부 일처제를 유지하는 새들의 이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온라인 과학 매체 노틸러스는 강우량의 변화가 인도양의 섬나라인 세이셸 공화국의 고유종인 세이셸 울새 부부의 이혼율을 기존 7%에서 최대 16%까지 상승시킨다는 연구를 보도했습니다. 이 논문은 지난달 11일에 국제학술지 동물생태학에 발표됐는데요. 보도를 보면 최대 수명이 20살에 이르는 세이셸 울새는 평생 혹은 삶의 대부분을 한 상대와 짝을 맺는 일부 일처제를 유지한대요. 울새 부부의 관계는 최대 15년까지도 지속이 되는데 평균 이혼율은 7% 미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1985년부터 울새의 생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섬을 찾는 새들에게 가락지를 채워서 개체를 식별하고 이들의 행동을 관찰했는데요. 97년부터는 개체군의 96% 이상에게 가락지가 부착됐고요. 1년 동안 새가 관찰되지 않으면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또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는 성향이 강한 울새의 습성을 고려해서 한 마리가 영역에서 사라졌다가 다른 영역에서 나타나면 이혼을 하고 새 짝을 찾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연구진은 울새의 이혼율과 기후변화의 상관관계를 살피기 위해서 97년부터 2015년까지 울새 커플의 번식과 강우량 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연간 6.6%였던 세이셸 울새 부부의 이혼율이 강우량이 매우 적거나 많은 해에는 급증해서 16%까지 증가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울새 이혼율은 강우량이 비정상적으로 적었던 해에 가장 높았는데요. 건조한 날씨가 곤충의 먹이가 되는 초목을 감소시킨 데다가 곤충이 알을 낳을 수 있는 물도 적어져서 울새 부부는 새끼의 먹이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이런 스트레스가 새들이 상대를 능력 없는 파트너로 인식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강우량이 유난히 많았던 97년에도 울새의 이혼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이렇게 극심한 강우량은 곤충을 죽이고 새의 둥지를 파괴하고 또 새가 비에 젖으면 체온 유지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부모 새는 새끼의 체온 유지를 위해 곁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먹이를 사냥할 시간이 줄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강우 상황은 새들의 번식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나왔는데요. 이혼율 증가가 전체 울새 개체 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다만 해마다 세이셸 기후위기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새들은 이미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기후위기가 이렇게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세상에 새들의 이혼율도 높게 한다니 이거 어쩌면 좋냐고요. 서대문 FM 서대문 2.5 홍삼라디오 오늘 첫 곡으로 나는 반딧불 황가람의 노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난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하늘로 올라가 조승달 돼버렸지. 주워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놨어. 우주에서 우주로 날아온 밤하늘의 별들이 반딧불이 돼버렸지.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서대문구 소식. 네, 네, 한 주간도 재미있게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너무 재밌게. 그러니까요. 아유. 아니 뭐 안팎으로 너무 다이나믹해서 네. 요즘이 네네네. 네, 뭐 이걸 재밌다고 표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결국에는 뭐 당분간은 재미있는 일로 지금 됐죠. 네, 네. 아니, 토요일? 네, 토요일이죠? 네네. 토요일에 여의도 나갔었거든요. 저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우, 궁뎅이가 조금 시렵긴 했지만. 네네. 아니, 저희 남편이랑 둘이 나갔는데 저희 네. 남편한테 제가 그랬어요. 아, 이거 박근혜 때랑은 또 분위기가 완전 또 다르네. 맞아요. 박근혜 때는 약간 우울하고 침울한 계속 그런 분위기였다 그러면 지금은 약간 무슨 축제야 느낌이 축제예요. 약간. 네, 맞아요. 그쵸? 완전 축제 분위기예요. 네네. 그리고 네. 젊은 친구들도 진짜 많았고. 지방에서 버스 대절해가지고 어. 올라오신 분들도 너무 많고.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옆에 저기 전라도 저쪽 한평에서 네. 단체로 올라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앉아 계시는데 계속 떡을 주시는 거예요. 어머. 가래떡을. 어머, 좋네. 아니 그래가지고 네. 아니 계속 이렇게 계속 주시나 했더니 세상에. 맞춰 오셨죠? 네. 음식을. 근데 1톤을 떡을 맞춰서 1톤을 맞춰서 그 대박. 주최 측 네. 그 본부에다가 다 어. 그 일하는 사람들 뭐 먹으라고 오. 저기 하시고 기부하시고 오. 나머지 이제 계속 드시고 그랬구나. 아니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네네네. 어떻게 1톤을 떡을 맞춰올 생각을 하지? 세상에. 아니 저희 남편은 저보다 조금 먼저 가고 네. 저는 조금 늦게 갔는데 네. 남편이 갔을 때는 막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했을 때였나 봐요. 왜냐면 네. 한 1시 애기 아빠는 좀 일찍 갔어요. 1시쯤.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최 측에서 방석도 나눠주고 핫팩도 나눠주고 김밥을 또 나눠주고 막 이랬다 하더라고요. 그 주변에 근데 어. 뭐 오뎅, 뭐 떡볶이부터 시작해서 진짜 그 선결제 해놓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랬구나. 다들 되게 열심히 잘 찾아
먹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가는데 누가 야광팔찌 주길래 아, 맞아요. 야광팔찌도 얻고 아, 그 야광봉, 응원봉 저도 네네네. 갖고 싶습니다. 아, 저 응원봉 가지고 갔죠. 어디서 공짜로 얻은 거 있어가지고. 아, 진짜 그 아이돌 응원봉 그거 네. 진짜 요즘 귀하던데. 아니 왜 예전에 제가 뭐 어디 은행에서 하는 무료 콘서트 당첨돼가지고 간 적이 있었다 맞아요, 그랬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그 어. 응원봉 같은 걸 줬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거 들고 갔죠. 아니 막 그 네. 조금 이제 어두워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꺼내는데 부러웠어. 부러웠어요. 없으니까 좀 약간 그렇더라고요. 아, 저희 애기 아빠가 네. 그 약간 그 보급형으로 네. 무슨 부드러운 이런 플라스틱 봉 안에 들어있는 야광봉을 500원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눠주겠다면 20개를 샀거든요. 제가 이따 집에 갈 때 드릴게요. 네. 제가 이따 집에 갈 때 집에 가서 하나 드릴게요. 아무튼 네. 그날 네. 그리고 정말 뜻깊었던 게 아주 사적으로 그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제가 생일 선물 다 필요 없다. 오. 탄핵 가결만이 나의 생일 선물이다. 아니 다 같이 막 앉아 있다가 탄핵 가결됐다고 딱 나오니까 네. 사람들이 막 앉아 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막 서로 막 환호하고 완전 광란의 그 서로 소리를 껴안고 네네네, 맞아요. 막 그 풍선 들고 있던 거 풍선 막 날리고. 네, 날리고 맞아요. 막 이러는 거 보니까 아 진짜 축제 같다는 느낌이 확 네. 들고 내가 진짜 이 역사의 현장 안에 네. 내가 들어와 있구나. 저도요. 이런 저도. 생각에 막 약간 감격이 돼서 눈물이 좀 날라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진짜 어. 그날 좀 어떻게 말하면 좀 한편으로는 스트레스 확 풀고 왔어요. 그러니까요. 아, 그러고 나서 막 노래 나오고 네. 막 춤추고 맞아요. 막 다들 그러는데 사실 조금 더 늦게까지 있었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 때문에 네. 뭐 아이들을 뒤로 하고 우리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빨리 집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아무튼 못 노는 게 조금 대단한 날이었어요. 약간 그날. 무슨 저희 애기 아빠한테 그랬더니까요. 이거 완전 나이트인데 네. 금방 어두워지면서 막 봉 막 흔들기 흔들고 시작하는데 막 이러니까 네, 좀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다음에는 또 우리가 앞으로의 여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광화문에서 만나야죠. 이제. 네, 이제 좀 네. 장비들 좀 제가 좀 챙기고 네. 아니 우리 동네 사람들은 약간 좀 운이 좋아. 왜냐면 163번 버스 한 번 타면 맞아요. 바로 여의도도 갔죠. 네, 맞아요, 거기다가 맞아요. 이제 광화문에서 광화문 하면 가깝죠. 광화문 사실 걸어 다닐 만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걸어 강화문은 다녔거든요, 여차하면 걸을 수 있는 거리라서. 왜냐면 늦게까지 그 터널을 넘어오는 차들이 없으니까 맞아요. 걸어 다녔거든요. 네, 장화문 아. 넘기가 힘들어서. 네. 아무튼 앞으로 네.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일 수 있지만 헌재까지 네. 또 달려야 되기 때문에. 다들 핫팩 단디 챙기시고. 네, 저도. 사실 저는 어제 뭘 주문했냐면 방석형 핫팩이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저 그냥 등산할 때 쓰는 그 방석 갖고 갔었거든요. 그 방석 가지고는 모자르더라고요. 궁뎅이가 너무 시려가지고. 이 바닥에서 아스팔트에서 찬기가 너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방석용 핫팩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널찍한가? 네. 그렇군요. 다이소에선 3,000원에 팔고 인터넷에서는 2,000원에 팔더라고요. 최저가 찾아보니까.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 10개 주문했어요. 그렇군요. 네. 아무튼 좀 이제 좀 채비를 갖춰서 네. 또 한겨울이니까. 핫팩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앞으로도 열심히 달려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다들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그렇죠. 우리 이런저런 안전사고 없이 조심히 또 잘 다녀야 되잖아요. 요새는 그리고 그 진짜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다들 쓰레기 줍고 얼마나 일어나자마자. 질서 있게 착착착 앉는지 제가 그러니까요. 무슨 진짜 너무 놀랐어요. 콘서트장인 줄 알았어요. 진짜 무슨 콘서트장이 따로 없더라니까요. 정말 대단합니다. 하여간에 너무 재미있게 잘 즐기고 왔어요. 네, 아무튼 앞으로도 즐길 일이 또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많은 분들이 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 그러게요.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서대문구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서대문구 소식입니다. 네. 지금 서대문구에서는 제3회 서대문 전공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죠? 이게 서대문구 청소년과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대학
그리고 학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네.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 공학원에서 이렇게 전공 설명회를 하네요. 아, 이게 근데 그러면은 뭐 고등학생 대상인가요? 아니요. 초등학생 12세부터 네.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네. 학과 설명을 의료보건과 그리고 이공계는 뭐 우리도 잘 조금 어색한 신소재공학과 또 뭐 예체능에는 뭐 실용음악과 네. 또 인문사회학과 쪽에서는 문헌정보학과 요런 학과들을 설명해주는 17개 대학과 28개의 학과의 부스가 운영이 된다고 해요. 아,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직접 그 부스에 앉아서 네. 직접 자기네들 학교와 학과를 설명해주는. 아, 학생들이요? 그렇죠, 오, 그렇죠. 네. 그거 훨씬 더 이렇게 되게 생생하겠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는 어쨌든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연세대, 9개 대학이 있죠.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 네. 명지전문대, 네. 서울대는 관내가 아니지만 네네. 뭐 서울대, 뭐 성균관대, 한양대 뭐 여기서도 다 오나 봐요. 뿐만이 아니라 여러 학교의 대학생들 이렇게 멘토, 또 진로 상담, 네. 또 입시 스토리 전략 이런 것까지 같이 공유를 해준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네. 연세대학교 홍보단과 함께하는 연세대학교 캠퍼스 투어까지 한다고 하니까요. 좋네요. 네. 아니 제가 사실은 이 소식을 이제 인옥 선생님이 소개를 해주시는데 네네. 이게 뭐지? 전공 설명회? 이랬는데 참여 연령대가 네네. 초등학생부터 연령이 가능하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게 뭐지 하고 했다가 저의 갑자기 옛 기억이 훅 소환이 됐네요. 자기도 한 적 있죠, 이런 네. 거 비슷한 거. 그렇다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네. 이런 설명회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너무 좋았다라는 기억이 남아있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군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대학 입시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인데 그렇죠. 사회적으로 이게 나중에 사실 실제적으로 입학을 해서 이제 이렇게 옆에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실제 이 학과가 정말로 뭘 가르치는지를 모르고 잘 모르고 오는 애들이 모르고 많아. 와요. 대부분이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니 이거를 학교에 지원을 하기 전에 좀 실질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여기서 정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진로 고민을 해요. 그런 경우들도 있죠. 네. 그러니까 좀 이런 기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때는 아무래도 네. 그 점수 맞춰간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는 경우들이 네. 많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뭐 이 무슨 과가 뭔지. 그러니까 실컷 대학교 다니고 나서 나중에 졸업할 때 진로 고민하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우리 네. 친구들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참여해봤으면 좋겠네요. 네네. 네. 네, 문의할 것 있으신 분들은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02330-1261 서대문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02395-1318번으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노래 하나 또 듣고 네. 넘어갈까 봐요. 네. 이제 또 곧 눈이 오는 때가 오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골라봤습니다. 네. 조화문의 눈 오는 밤 노래 듣고 갈게요. 네. 우리들 사랑이 담긴 조그만 집에 옹기종기 모여 정다운 이야기 서로의 즐거움 슬픔을 나누던 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즐거운 시절 내 맘속에 추억만 남아 오늘도 눈 오는 밤 그날 생각하네 친구들은 어디에서 무얼 할까
자랑하고 싶은 우리들의 친구 이야기들. 세월이 흘러가서 먼 날이라도 그때 그 친구들 다시 만나겠지. 오늘도 눈 오는 밤 그날 생각하네. 어두운 밤 하늘에 수놓듯이 하나하나 오는 조그만 눈송이 우리의 마음 활짝 열어주네. 세상은 변하고 변해 달라지지만 어린 시절 그때 구름처럼 내 마음을 마냥 들뜨게 하네. 자랑하고 싶은 우리들의 친구 이야기들. 세월이 흘러가서 먼 날이라도 그때 그 친구들 다시 만나겠지. 오늘도 눈 오는 밤 그날 생각하네. 오늘도 눈 오는 밤 그날 생각하네. 서대문의 역사 정보부터 서대문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까지 우리 동네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서대문 이모저모. 정겨운 우리 이웃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네. 네. 약간 첫 번째 이야기랑 어쩔 수 없이 연관되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한데 네, 네. 어떤 소식이죠? 서대문구청에서는 네. 그 무료로 교육들을 조금 진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많죠. 네. 수학을 부탁해 서치쌤. 네, 네. 아니 저 그 광고 본 적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중학교 1학년 수학만 지금 운영하고 있기는 해요. 네, 근데 네. 수강료가 현재 무료이고 그리고 서대문 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네. 강의 신청을 하면 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인강이죠. 네, 인강. 네. 사실은 이 중학교 1학년 때 수포자가 딱 생기거든요. 아시죠? 왜냐면 갑자기 이게 산수에서 마치 수학으로 가는 느낌이 탁 나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도 이제 요새는 초등학생 수학도 수학이라고 하긴 하는데 네, 맞아요. 진짜 우리 때는 초등학교 때는 산수였다가 국민학교 네. 때는 갑자기 그냥 수준이 확 올라가죠. 산수였다가 이제 수학으로 하고 올라가면서 네. 그때부터는 어지러지라고 정신 없어지기 그렇죠.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진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요새 사실은 그렇게 다들 선행들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아, 저도 놀란 게 그 예전에 조카가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3학년 수학을 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년치를 보통 선행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서는. 그래갖고 명절에 와가지고 식구들 다 모였는데 저녁에 그 수학 문제집을 풀고 있길래 제가 관심 있어가지고 이렇게 옆에 가서 봤는데 글쎄 벌써 3년치 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나 얼마 전에 이제 엄마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작은 애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다른 엄마들은 다 고등학교 3학년 수학을 가르치고 있더라고, 다른 집들은. 네. 나는 우리 딸내미 고등학교 1학년 것만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1학년 거라도
물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걸 너무 잘하니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걸까지 하겠지만. 아니 그 코스를 밟는 사람들은 네. 이미 벌써 다 그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선행을 했기 때문에 네네네. 진도 따라 나가는 거지.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아, 네. 나는 그래서 조금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아우 지금 진도가 왜 거기까지 안 나갔냐고 하면서 엄마들끼리 그러길래. 그러니까요. 우리 딸은 세상에 그러면 이 수준이면 지금 거의 이 수준, 아니 중2 수준이라는 거잖아. 중2 수준. 그렇잖아요. 근데 수학이 참 이러면 욕 먹을 것 같은데 재밌습니다. 재밌죠. 네. 왜냐면 정답이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 과정 풀이 과정도 재밌어요. 아 재밌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빨리 수포자가 되지 마시고 맞아요. 약간 이런 이게 한번 이런 인간 같은 거를 이렇게 조금 가볍게 좀 접근해가지고 취미를 저는 붙이는 게 일단은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수학하면 어렵다는 그 선입관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그걸 빨리 포기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맞아요. 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실 지금 이제 이녹 선생님이 이거 서치 프로그램 소개하시는데 그거 인강 중학생만 아니에요.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신청할 수가 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나 다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강의 자체가 중학교 1학년 수준이라는 거, 중학교 1학년 수학만 가르친다는 거. 네네네.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보라는 그 말이에요. 서대문구 거주 학생이면 다 되는데 요새는 성인들 중에도 네. 그냥 취미 동아리, 운동 동아리처럼 수학 문제 풀기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그 주변에 네네네. 그냥 그거를 하고 있으면 또 운동하는 효과처럼 이렇게 머리가 맑아지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그래서 제가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드리자면 다들 왜 이렇게 뭐 수학을 공부를 하면 나중에 뭐 언제 어디다가 써 막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게 수학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얼마 전이에요. 왜 눈 엄청 많이 왔었던 적 있었잖아요. 네. 저희 옥상에 이렇게 가제보가 설치돼 있었는데 그 천막이 다 찢어져서 무너졌어요. 무게 때문에. 눈이 너무 무거우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천막의 넓이를 구하려다 보니 천막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제 그걸 넓이를 구해서 이제 그걸 바느질을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려고요. 재료를 어쨌든 구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넓이를 구하려다 보니 일단 이 밑변의 길이 나오고 빗변의 길이 나왔는데 그 사이각의 크기를 또 구해야 되겠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삼각함수 나오고 사인 코사인 나오고 막 계산 막 다 했어. 그랬더니 요새는 인터넷이 또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삼각형 계산기 이렇게 치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진짜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이제 두 변의 길이를 알면 각이 나오고 뭐 이런 계산기가 다 있더라고요. 아주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그 삼각함수를 적절히 잘 계산기를 거기 안에 넣어가지고 저 혼자 막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너무 요새는 진짜 편리하게 나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요지는 뭐냐면 그거를 배워서 이거를 이렇게 이 원리를 여기에 적용해서 맞아요. 이걸 쓰면 되겠구나라고 사고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수학을 너무 일찍 포기해버리면 그쪽 영역의 사고가 확장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이 점수를 꼭 잘 받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정말 뭐 생각의 확장. 재미있는 어떤 학문으로서 그 공부하는데 그냥 일부분으로서 생각을 해서 조금 이렇게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재미있어요. 네네네.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서대문구 구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요. 네네. 그리고 또 화상영어 수강생도 모집을 해요. 그래서 이거 챗 GPT 영어 학습과 원어민 강사와 1대1 화상영어를 같이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거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그리고 성인 다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신에 성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대문구로 되어 있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접수 기간이 지금 12월 23일까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선착순 100명 모집이니까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학생 같은 경우는 주 3회 월수금
그리고 또 주 2회 화목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 2개가 있고요. 네. 성인도 주 3회 할래, 주 2회 할래 이렇게 2개가 있거든요. 아, 대신에 이제 이건 조금 비용이 있기는 해요. 그래도 이제 네. 월 89,000원. 또 이제 학생 같은 경우는 월 2만 원. 그래도 월 2만 원이면 괜찮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아이들 네. 뭐 괜찮죠. 이렇게 어디서 훨씬. 수업을 이렇게 네. 원어민 화상 영어랑 챗 GPT 화상 영어랑 이렇게 같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요새는 뭐 워낙 다른 교육비 비싼 데 비하면 이 월 2만 원은 그렇게 음. 비싼 건 아니죠. 제 생각에는 그렇게 너무 좋은 기회이니까 네. 좀 해보면 어떤가. 네. 이런 많은 생각이 분들이 듭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요새는 뭐 되게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도 잘 돼 있어서 네. 혼자 영어 공부하고 뭐하고 하는 것들 되게 다 잘 돼 해, 있더라고요. 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 또 이게 막상 혼자 하려면 또 잘 안 돼. 그렇죠. 그쵸? 왜냐면 자기 어. 컨트롤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정해진 스케줄이 있고 그래도 그나마 맞아요. 네, 그거를 이렇게 약간 수업 시간 비슷하게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또 듣게 된 반강제적으로 듣게 되는. 좀 이렇게 좀 강제적으로 네네, 해서 맞아요. 이 시간도 네. 조금 정해놓고 네, 맞아요. 이렇게 해야지만 공부는 누군가랑 사실 또 그렇게 해야죠. 누군가랑 또 같이 해야지만 이게 또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한번 해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많은 이제- 분들이 이렇게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신년 되잖아요 또. 또.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은 교육지원과 오하영님 023140-832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소식이 하나 더 있지 않나요? 네, 간단한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겨울철 제설 대책인데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옥상에 있는 가제보가 눈 한 번 왔다고 무너졌습니다. 그날 근데 진짜 너무 폭설이 내려서. 거기다가 네. 또 그렇게 무거운 눈이 올 줄 모르고 네, 맞아요. 제가 바보같이 아침에 나오면서 그 눈을 치우고 나왔으면 그 음. 눈을 한번 털고 나왔으면 그렇죠, 지붕에 그렇죠. 있는 네네네. 눈을 그게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음. 근데 이제 그게 무너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예상하지 못하고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약간 좀 아유 괜찮겠지 뭐 이런 식으로 안일한 사고가 이런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 어쨌든 간에 눈이 오면 집 앞이라든지 자기 가게 앞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기가 조금 씁시다. 자기가 조금 눈도 좀 쓸고 그리고 제설제도 조금 뿌리고 아니 사실은 그게 완전히 100%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집 앞에 지나가다가 또는 우리 가게 앞에 누가 지나가다가 넘어지거나 그렇죠. 사고가 넘어지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속상하잖아요. 네, 맞아요. 일단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그 가정이라든지 집 앞 도로도 치우는 것도 물론이고 네. 개인들도 나갈 때 반드시 일단은 장갑을 끼우셔야 돼요. 왜죠? 왜냐하면 미끄러질 때 손으로 받쳐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넣고 다니면 맞아요. 기우뚱 거리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겨울에 음.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는 분들 맞아요. 제가 진짜 가서 손 빼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장갑 착용하셔야 되고 네. 눈이 조금 많이 오는 날은 가급적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대중교통 조금 이용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자동차 이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또 안전장구, 스노우 체인, 네, 그렇죠. 뭐 이런 거 반드시 하셔야 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맞아요. 그리고 부동액, 배터리, 각종 오일 이런 거 자동차 점검 좀 해 놓으시고 네. 그리고 제설차가 지나갈 때는 조금 좌우 양보도 좀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그 제설제 주민센터에 가면 맞아요. 주시는 맞아요. 거 알죠? 네. 무료로 저도 줘요. 그거 신청해야 되겠어요. 가셔가지고 이름 쓰고 네. 그리고 뭐 주소하고 이름하고 쓰고 그게 확인이 되면 네. 제설제를 무료로 한 포씩 주십니다. 네. 그거 저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들고 가실 때 무겁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바퀴 달린 장바구니 같은 거 있어요. 구루마. 그런 거 꼭 끌고 오셔야 돼요. 저 이거 모르고 왔다가 어깨에다 지고 갔거든요. 어깨에 지고 갔는데 푸대죠. 네, 어깨에다 맞아요. 지고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약간 물이 떨어져가지고 옷을 버려. 왜냐면 그 염화칼슘이 그쵸? 높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바퀴 달린 장바구니 가지고 오시고. 네. 또 사실 이 제설 관련된 거나 안전 문제 관련된 거는 또 우리가
아마 또 얘기해야 될 거예요. 네, 지금 네, 네. 이제 겨울이 또 한창 시작이니까. 네, 맞아요. 네. 제설함 주변에 항상 있으실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면 뭐 고가차도 고갯길이라든지 아니면 상습 결빙하는 지역이라든지 네. 뭐 마을버스 노선이 뭐 도로 주택가인 곳이라든지 이런 네. 곳에는 제설함 또 무료 제설 도구함 항상 있으니까요. 네. 그 안에서 열어보시면 어쨌든 간에 그 안에 제설제라든지 모래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맞아요. 있어요. 네. 그런 걸로 조금 제설 좀 해주시고 네. 혹시라도 제설함을 열었는데 제설함에 뭐가 아무것도 없다 이럴 때는 연락해야죠. 그렇죠. 주민센터 또는 서울시 응답소 120번에 전화하시면 바로 이제 그 해결해 주시니까요. 네. 눈이 왔을 때는 자기네 집 앞에는 좀 자기가 쓸어 줍시다. 네. 그럽시다. 네네네. 그럽시다. 네. 네, 그러면 서대문구 소식은 지금 여기까지고요. 제니스 조플린의 메이비 노래 듣고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코너로 넘어갈게요. 네. Well, if I could pray and I tried to, you might come back home, home to me. Maybe,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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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I could ever hold your little hand, ooh, you might understand. Something wrong, and I'd be glad to admit it. Oh, come on home to me, home to me, maybe, yeah. But I know that this doesn't ever seem to matter, baby. Whoa, honey, when I go out of what I'm trying to do, 'cause you see I'm still left here. And I'm all alone and needing you.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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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won't you reconsider, baby? Now come on, I said it, come back, when it come back to me. Maybe, dear, oh, maybe, let me help you. Show me how. Honey, maybe, maybe, yeah.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네, 오늘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네.
예전에도 조금 비슷한 느낌의 무언가 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그림책은요. 제목이 바다의 기도이고요. 할레드 호세이니 글, 댄 윌리엄스 그림, 명혜권 옮김, 그리고 스푼북에서 출간이 됐고요. 네. 사실은 저는 이 책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도서관 갔다가 발견을 했어요. 네. 그랬다가 뭐 이렇게 되게 그림이 수채화 그림이 참 많네. 그러게요. 이러면서 이제 표지를 보고 이 책을 꺼내 들었는데 이 책은 제가 이제 그 2015년 9월에 그 가족과 함께 배를 타고 그리스를 향하던 중에 그 지중해 터키 그 해변에서 생을 마감한 3살짜리 시리아 난민 아일란 쿠르디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네. 이 책에 그 글을 쓴 할레드 호세이니가 글을 쓰게 됐는데 저는 이 책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보고 이 신문 기사가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그때 정말 그 해변에 떠밀려온 그 3살짜리 아이의 그 몸뚱이를 그러니까 정말 그 뉴스 기사에 사진이 나왔었고 그 사진 한 장이 전 세계 많은 분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메시지를 그러니까요. 전달을 했었고 저 역시 그때 그 뉴스를 봤을 때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정말 많은 그 전쟁으로 인해서 난민이 발생하고 많은 이들이 정말 이 시간에도 그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데 뭐 특별히 그 어린아이 3살짜리 아이의 목숨만 중요하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너무나 이 모든 그 전쟁의 참혹함 그 난민 발생의 그 참혹함을 그 조그만 몸뚱아리 해변에 있는 그 몸뚱아리가 너무 이렇게 적나라하게 그것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참 오랫동안 이렇게 마음이 아팠던 네. 그런 거였는데 네. 이 바다의 기도라는 책이 그 실제 그 뉴스에서를 모티브로 해서 지어지게 됐고 이 구성은 그래서 서사를 네. 이 글작가 할레니 호세이니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같이 배를 타고 난민 생활을 했던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네. 서술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 책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작은 아이를 데리고 그 바글바글한 난민 보트에 몸을 실으면서 네. 이 아버지가 이 아버지가 자기 네. 아니 우리 제이 선생님이 약간 진정이 되실 때까지 제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더 스위머스라는 영화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더 스위머스라는 영화 자체가 어쨌든 시리아 난민들이 2016년도에 리우 올림픽에 갈 때까지 하는 그런 여정을 하는 건데 초반에 이 보트를 타고 이 난민 보트를 타고 이 다른 나라로 향하는 그 여정이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이 잘 되어 있어요. 네. 정말 사실과 같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정말 너무너무 막 충격이 너무 많이 있었었고 네. 그리고 정말 절대 잊지 못할 그런 감동이 그 정말 가슴 아픈 그런 것들을 네. 제가 느낄 수가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아버지가 그 아이를 안고 나서 안고 이제 보트에 올라서 그 여정 속에서 자신의 고향의 얘기를 계속 아이한테 해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마음이 자기가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는 이 고향 그리고 아이가 미처 보지 못했던 그 고향 그 자기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 아이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 아버지가 계속 자기 옛날 마을이 어땠는지, 자기와 그 아빠와 삼촌들이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어떻게 놀았고, 어떻게 여름을 지냈고, 뭐 시장에서는 뭐 어떤 게 팔고 있었고, 네. 정말 그 기억들이 그 기억이 너무나 개인적인 역사적 기록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것들을 이제 그 조용하게 음. 아이한테 계속 이야기하는 그 톤으로 이렇게 글이 나아가고 있는데, 글은 이렇게 너무나 차분하게 내가 옛날에 아빠가 옛날에 말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이 엄청난 풍랑에 그렇죠. 정말 막 보트, 그 작은 보트가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버지가 너무나 제가 저한테 들리기에는 이 아버지가 정말 그 조용한 목소리로 품에 안은 아이에게 나지막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외부의 이 엄청난 그 시련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그게 저를 더 너무 가슴 아프게 했고, 그리고 이거는 또 저의 입장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어디서 나고 자라는지 뭐는 성인이 돼서 자기가 어디 가서 살지를 정할 수는 있어도 네네네. 내가 어느 부모 밑에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는 거는 아무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맞아요, 것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나는 왜 지금 한국에 태어났고, 그리고 그 어떤 우리나라에도 역사적인 굉장히 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네네. 소위 말해서 제가 뭐 일제시대, 뭐 조선시대 태어나지 않았고, 그렇죠, 그렇죠. 6.25 전쟁을 겪지 않았고, 그러면 왜 내가 그러면 시리아에서 태어나지 말란 법 있나? 내가 거기 태어날 수도 있지. 그렇죠. 거기에 그 많은 시련을 내가 겪었을 수도 있지. 이 생각이 저 되게 많이 사로잡았어요, 이 책에서.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이 막 정말 또 대조적인 게 이 맑은 수채화로 이 그림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거는 정말 그 풍랑을 건너는 그 모습이 너무 맑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맑은 수채화 기법으로. 그러니까는 이 참 마음이 안 좋고 아프면서도 이 또 그림이 또 어떤 순간에 그들도 바다 위에서 어쨌든 해가 지고 뜨는 것을 보잖아요. 네.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내가 어렸을 때 그 시골 마을에서 봤던 그 해가 뜨는 장면이 그 해가 단감처럼 뜨더라.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바다 위에 보트 위에서도 똑같이 해가 뜨고 지고, 그러니까요. 별이 뜨고 지고 하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보는 것이 같은 풍경이 아닐 수 있구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되게 아름답고서 너무 슬프고 비참하고 이런 감정들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책이고, 네. 저는 또 반면에 네. 우리 제이 선생님께서는 이 보트에 있는 게 너무 맑은 수채화로 표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수채화 그러면 왜 채도도 높고 약간 그 명도도 조금 더 밝은 느낌의 약간 물이 많이 들어간 약간 그런 느낌의 그림이라 그러면, 아니 이렇게 수채화만으로도 이렇게 어둡게 이렇게 슬프게 표현이 되는구나. 이렇게 어두운 이렇게 거의 검은색과 초록색과 그리고 또 이제 이런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느낌 자체만으로 되게 무겁고 어둡고 가슴이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전체적인 그림이 다 그렇다 그러면 정말 맨 초반에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이렇게 꽃밭을 거니는 네네네. 그 그림은 너무 맑고 정말 그러니까 대조적인 네. 딱 느낌들이 네네. 크게 드는 그런 책이었고 네. 이렇게 이제 그 일상들이 다 무너지고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다라는 표현이 너무 또 딱 들어맞는 맞아요. 그런 상황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내몰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제가 하필이면 저희가 오늘 방송 오프닝 후에도 얘기를 나눴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계엄이 성공했다면 우리도 역시 지금 이 굉장히 어느 상황으로 내몰리고 이 사회가 어떻게 아수라장이 됐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저희 남편한테 제가 네. 그랬어요. 아니 여보 정말 이게 다행히 유혈 사태가 안 된 게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네. 그 왜 군인들이 모르겠어요. 저는 만약에 한 사람이 잘못해서 총을 쐈다 그러면 우다다다다 이렇게 막 총이 쏴졌을 거라는 그런 저는 쓸데없는 생각을 원래 잘해요. 항상 상상이 워낙에 이 쓸데없는 상상이 너무 잘하는데 총이 한 발이 쏴졌다 그러면 누군가에 의해서 오발이 되더라도 네, 그랬으면 막 우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총이 쏴지면서 그게 정말 얼마나 비극이 될 네, 맞아요. 수 있었던 네. 그런 정말 상황이었죠.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도 네. 제가 그때 이제 그날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해가지고 잠을 저도 못 자고 밤을 그러니까요. 샜는데 사실은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날 네. 잠을 못 자고 네. 이 지금까지도 한동안 계속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뭐냐면 네, 맞아요.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이미 무너진 거예요.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주말에는 평일에는 또 시간 쪼개서 집회 나가야 되고 이 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파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정도로 일상이 무너진 것만으로도 이렇게 분노가 이제 쌓이는데 정말 이런 바다의 기도 같은 책에서 다뤄진 것처럼 아예 이 살던 내 나라에서 쫓겨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정말 이렇게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게 수 있다면 한국을 지금 당장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요. 짐 다 싸고. 나는 그 생각도 많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삶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누가 아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주제의 책들을 계속 끊임없이 가져오는 이유가 남의 일이라고 먼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맞아요. 내 경우에 비추어서 좀 더 이렇게 가깝게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정말 가슴이 정말 찢어지는 일이라는 거를 특히 여기 책에 보시면 하늘에서 쏟아지는 폭탄들, 굶주림, 죽음이라고 하는 글이 쓰여져 있는 네. 페이지가 있어요. 네, 맞아요. 정말 시커먼 비 오듯이 네. 그 밤하늘에 뭐가 막 떨어지죠. 그런 느낌. 네. 그리고 밑에는 막 불이 타오르고 있고 이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도 정말 너무나 탁월하고 이 생생한 느낌이 나고요. 왜 우리가 자꾸 계엄령 너무나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겪은 일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네. 정말 있잖아요. 나라를 잃는다는 거는 저 너무 두려웠어요. 사실 요번에. 당장 내 나라의 일뿐만이 아니라 네. 이렇게 정말 먼 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게 좀 더 피부에 와닿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늘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좀 가져오게 됩니다. 네. 네. 사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정치의 주인이 결국에는 국민이거든요. 당연하죠. 그 사실을 네. 잊지 않고 늘 깨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심란한데 또 심란한 책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네네네. 나도 이렇게 힘든데 이들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심정으로 좀 이런 책
것들을 이렇게 가까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바다의 기도라는 책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니게 될 수도 있는 맞아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저는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네네네. 아, 좋은 책 소개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벌써 1시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네. 마지막 노래로 이글스의 데스페라도 듣고 제발 다음 주까지 아무 일 없이 건강히 잘 지내시다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안녕. 빠빠. Desperado, why don't you come to your senses? You've been out riding fences for so long now. Oh, you're a hard one, but I know that you got your reasons. These things that are pleasing you can hurt you somehow. Don't you draw the queen of diamonds, boy. She'll beat you if she's able. You know the queen of hearts is always your best bet. Now it seems to me some fine things have been laid upon your table, but you only want the ones that you can't get. Desperado, oh, you ain't getting no younger. Your pain and your hunger, they're driving you home. And freedom, oh, freedom, well, that's just some people talking. Your prison is walking through this world all alone. Don't your feet get cold?